자,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하나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지금 뭐 검색기에 계속 떠 있어요. 가장 강한 쪽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 쪽의 기준에서도 그렇고, 하나 마이크론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검색기 기준의 수식 범위를 930, 1000, 1300, 1500 이렇게 갖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다시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래 대금이 원체 줄어서 거래가 안 터져 있을 때, 종목이 안 나올 때 기준의 설정 범위. 근데 다시 1로 느는 경우에는 이렇게 2차 전지까지도 일정 범위 포착이 돼서 나옵니다. VVIP 방에 올려놔드린 그 내용의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300-1의 경우에 굉장히 많죠. 이번에 새로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없으니까 수식을 일정 범위 바꿔서 종목이 일부 나올 수 있게끔 해드린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안 해드린 이유가 뭐예요? 변명이 아니라 장이 지수가 꺾여지면서 종목군들의 대부분이 음봉으로 미끄러져 내려오기 때문에 자칫 잘못 들어가서 음봉으로 떨어져서 손실을 보는 것보다는 종목이 안 나오면 억지로 들어갈 필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V 쪽이나 S 쪽이 지금 S 쪽도 아예 안 나오잖아요, 종목이. 결론적으로 그런 그 기준,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강세 반전 속에 종목군들이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러면 이전 버전 1300. 1300으로 하나뿐이 안 나와. 뭐? 하나 마이크론. 어? 아니 너무 적어 이건 또. 그럼 1500 기준에 1. 근데 종목이 다 틀린 게 아니야. 다 똑같아. 하나 마이크론. 여기도 하나 마이크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알테오젠. 여기도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알테오젠 있고 추가적으로 있는 게 SDI, HPSP, 한미반도체. 그럼 우리는 여기서 사실은 한미반도체, HPSP, 하나마이크론 이 세 종목은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죠. 세 종목 다 아니. 세 종목 중에 뭐 한 종목 정도. 그리고 포트폴리오에서는요. 한미반도체를 공식적으로 10월 포트, 11월 포트에 5%씩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월 포트, 11월 포트에 이런 기준을 넣어놓고 여기는 수행 종목으로. 그리고 IT는 어지간해서는 가져간다. IT는. 그리고 2차 전지 기준에 그죠? 기존 범위에서는 안 나오는데 오늘 범위에 나왔어요. 근데 2차 전지도 짤 없어요. 펀더멘탈적인 요인이 아니라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떴는데 밀린다. 그러면 빼는 거야. 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마이크론도 떴는데 밀린다. 탈퇴재짐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전략 잡아드리려고 방송하잖아. 목 아파 죽겠는데. 응? 지금 하이닉스 고점 대비 또 미끄러져갖고 짜증스러운데 빨리빨리 가라고 했더니 말이야. 어? 결론은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뭐 지금 이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9월 1일 날 하나 마이크론의 매수 신호가 나옵니다. 얼마에 나와요? 22,000원에 캡처를 합니다. 제가 캡처의 기준이에요. 어? 현대오토에버 또 삼부토건 이건 이제 다 S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1조 미만.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는 1조 이상. 아 현대 오토에버는 1조 이상이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삼부토건 요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2만 원대 떠서 말일날 상한가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위치인데 요게 24만 2천 원까지 갔었고 세 번의 전량 차익 실현했고 마지막 물량을 손절을 제대로 못해서 낭패를 좀 본 거죠 사실은. 그리고 요날 기준에 하나 마이크론 언제 뜰 건이 9월 1일이잖아요, 그죠?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오 테크닉스 뜨고 종목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 마이크론 VA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캡처를 안 올려드렸구나. 원고 내용에서 그럼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종목 검색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과 안 갖고 계신 분들의 차이가 이렇게 크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날짜 기준에 22,000원에 검색기 뜨고 그리고 나서의 흐름이잖아요.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인 거고 그리고 당일날 3시 방송 그리고 상한가 이게 하나 마이크론 22,100원에 뜨고 당일날 상한가. 그죠?
그러나서 이제 뭐 시장도 흔들리고 하면서 3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하나 마이크론도 또 굉장히 강력하게 조정을 받았어요. 강력하게. 그런 이후에 어제 기준에 IT 쪽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 상황에서 하나 마이크론이 재차 떠줍니다. 떠서 뭐 어제 이제 개장 초에는 이렇게 뜬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게 얼마까지 갑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기준에 11만 5,500원 현재가. 뭐 아마 6,000원도 넘겼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럼 얼마야? 10% 오른 거네. 어제 편입하고 지금 장에. 예? 하나솔루션 좀 밀려 내려갔고요. 그냥 하루 종일 하나솔루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고 그 다음에 SDI는 지금 44만 2천 원에 부착되고 뭐 지금 44만 4천 원이네요. 그러니까 어제 꼬리 달고 내려온 거죠. IT는. 우리는 IT는 어제 안 들어갔고 결론은 하나 마이크론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 마이크론. 하나 마이크론 나와라. 어딨니? 응?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잠깐 떴고 얼마에 떴어요 어제? 5만 3천 원. 오늘 얼마? 5만 2,800원. 뭐 오른 것도 없네 얘네들은. 응?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 25,700원에 매수 25,700원에 오늘 28,000원대까지 갔으니까 10% 이상 오른 거예요 얘도 하루 만에. 그러니까 어제도 오르고 그리고 나서 바로 하나 마이크론이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솔루션 계속 지속이 돼 있었고 어제 이제 이 두 종목 다 문자 사인 나갔고 종가 기준으로 싹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추가 뭐 강세를 띄더라도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안 들어간다고 하나 마이크론 여기에 잠깐 들어왔다 나간 종목이 뭐 SDI 정도. 그러니까 검색기의 기능은 이런 데서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PC 버전, 그러니까 HTS 버전에서는 이렇게 지니까 탈퇴 뭐 이런 식으로 지니까 탈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0만 5,900원에 그리고 또 10만 5천 원에 포착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결론은 오늘의 기준도 중요하잖아요. 오늘의 기준 볼까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수익 나셔서 저렇게 행복해 하시기도 하고 파생상품의 기준이고 시장은 윤정두가 지수는 설정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전망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차분하게 대처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거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제 원고에서는 이제 IT 위주의 한미 반도체를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렸고요. 내일장 공략주. 그래서 내일장 공략주가 어딨니? 원래는 어제 하나 마이크론도 종목을 원고를 준비했었는데 올려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어제 원고에서 뭐 크게 변화시키진 않을 거예요. 오늘 이제 검색에 뜬 거 위주로만 좀 주시면 돼요. 뭐 에코프로 BM이 떠서 고점 찍은 거, 또 고점에서 밀려서 차익 실현 신호 나온 거, 그런 거 다 캡처해서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진입이 유자락에서부터 이제 설정되어 있긴 합니다만 진입 신호 나오고 뭐 고점 찍고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오늘 교육용으로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25,700원 매수자인 또 25,800원에 검색기에 확인 그리고 오늘 기준에 하이닉스 매수 개장 초부터 매수죠. 뭐 하이닉스는 개장 초부터 매수 그리고 13만 5천 원대까지의 흐름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26,900원에 매수 26,900원에 28,000원대 넘긴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HPSP 같은 경우에도 34,800원 지금 35,100원 그리고 우리는 가지고 오는 종목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고가 내고 나서 눌림폭의 기준인 거고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또 요렇게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의 이제 오늘 기준 어제하고 오늘 기준의 문자예요. 그 전 것도 있지만 그 전 거는 왜 안 올려줘? 그 전 것도 올려줘도 상관없어요. 뭐 결론적으로 11월 1일 날 25,450원에 매수의 기준 그리고 오늘 들어서 27,400원에 또 뜨죠. 그러니까 검색기 잘 활용하시면 되고 차익 실현 범위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차익 실현 범위는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이 오늘 어찌됐건 고점이 28,300원이에요. 어제 기준에 25,700원의 기준가 설정을 했죠.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앞전에서도 가장 최근에 하나 마이크론 가장 최근에 언제였더라? 어제 원고에 있었는데 15% 지금 장에 15% VI 발동이 됐었잖아요. 며칠 전에 15% 24일인가요? 이때 15% VI 발동되고 꺾여져 내려가면 차익 실현합니다. 당일날 못하면 그 다음 범위에서 밀리면 차익 실현합니다. 다만 어지간해서는 가져갑니다. IT는 좀 이따 차트 보여드릴 거예요. 그 이유도 지금 간단하게 수급이나 이런 부분까지 보여드리고 지금 보시면 얘는 신고가의 기준을 설정을 잡고 있단 말이죠. 얘뿐만 아니라 모든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IT 또 반도체 쪽 특히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가져간다. 다만 이제 이때까지는 거래가 좀 둔화돼 있어서 거래 확인하고 대처한다. 수급도 좀 꼬여 있었죠. 지금의 기준은 마찬가지로 어지간해서는 갖고 갑니다. 다만 오후장에 나는 매매가 원활해요. 이거를 중간에 좀 잘라주면 좋지 왜 자꾸 팔라고 그래요? 그러신 질문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결론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준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결론은 개별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시고 재편입하면 돼요. 얘를 차익 실현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 날아가 버린다. 그럼 한미반도체, HPSP, 주성엔지니어링 있잖아요. 특히 우리는 하이닉스가 주력이고 사실상 LG전자, 삼성전기도 병행을 해서 놓고 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고가와 뭐 저가, 시가 뭐 다 상관없습니다만 오늘 갭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저가의 기준으로 잡습니다. 요 가격으로 밀리면 여기서 산다 아니지. 저 가격으로 밀린 이후에 돌려지는 흐름이 강도 있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기서 차익 편입 없으신 분들 또 차익 실현하신 분들 재편입의 기준. 차익 실현 범위는 1.5%는 중립 범위로 놓아드립니다. 우리가 1조 이상짜리 종목 교육 자료 좀 한번 올려줘 보세요. 1조 이상짜리 종목에 대한 따라붙는 가격대의 기준 그리고 1조 이상짜리 종목 제가 찾았어요. 이렇게 최대 15%까지 따라붙는단 말이에요. 최대. 그러면 15%가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15%가 넘었을 때는 거기서부터 꼬리가 달리면 차익 실현합니다. 얼마? 1.5% 달리면 바로 차익 실현이야. 그래서 우리가 2차전지에 차익 실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7월 26일, 25일, 24일 그 기준에 단기간에 너무 강렬한 오버슈팅이 나오고 오버슈팅 이후에 양봉이면 상관없는데 꼬리를 달아요. 전량 차익 실현이지 뭘 그리고 미련을 가자. 마찬가지예요. 하나 마이크론의 경우도 15% 올라오고 꺾여서 그 당시 차익 실현의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당일은 안 밀렸지. 응? 그죠? 그 다음 기준에 개별 매매하실 수 있다는 거고 고생을 했지만 결국은 가장 빠르게 돌리는 게 신고가를 잡아주고 있던 업황호조세의 IT라는 거죠. 반도체 쪽 특히. 얘가 안타까웠던 거죠. 얘가 아쉬웠던 거죠. 왜요? 얘 기준에 우리가 HPSP의 10%대 강세 그날 차익 실현을 못했어요. 똑같이 15%로 설정을 하다가 그래서 그때 한 템포 생각했던 부분이 기존의 교육 자료가 15%의 기준을 우리가 설정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10% 기준도 고려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자를 내보낼 겁니다. 내보내서 여기는 중립 범위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요 자락이 이탈되면 절반은 정리하자. 3% 밀리면. 그리고 저 자락이 밀리면 전량 정리하자. 왜? 우리가 수익 종목으로 보는 게 네 종목이나 되니까 HPSP,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로. 마지노선을 최대 5% 여기까지 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는 보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그 텍스트 자료를 같이 넣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하나 마이크론에 대한 차익 실현 범위가 좀 비슷할 겁니다. 기존 범위가 비슷할 거예요. 한번 같이 끄집어내서 볼게요. 그리고 매집이나 이런 부분도 차트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개장 초에 매수세인을 강도 있게 드렸고 그리고
보통 때 같으면 막 흥분해서 뭐 추가 매수합니다. 막 강력한 매수 사인을 드리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체가 다 강하기 때문에 다 분산해서 문자가 나갔고 또 기존에 다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고 나쁘지 않았다는 거지. 예? 결론적으로 지금 요 기준의 요 흐름 속에서 전체 텍스트 전략까지 이제 문자로 설정을 해서 잡아 드릴 건데 전체적으로 염두에 두자. 이제 12시니까 뭐 1시를 기준 잡으시든 1.5%는 내려와 있잖아요. 그건 초록색으로 한 거예요. 그래 중립범위. 그리고 이제 3% 5% 기준에 매직 계산기를 잘 못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텍스트로 이제 뭐 문자 기준 잡아드리면 차익 실현 범위가 기존에 하나 마이크론이 얼마 전에 그 기준의 설정 범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걸 가져다가 이제 할 건데 똑같은 가격이 돼 있네 거의. 그죠? 출렁했지만 제자리로 이렇게 돌리는 종목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2차 전지가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마이크론이 24일이잖아요. 24일 날 가격으로 돌린 거 아닙니까? 그럼 볼까요? 2차 전지 옹호론자 분들이 떠드는 내용처럼 이들을 가져가면은 유리한 건지. 24일 종가 대비 10% 빠졌네. SDA도 10% 빠져 있고요. 48만 원. 24일 종가 75만 원 대비해서 어우 12만 원이나 빠져 있어. 얘는 뭐 15% 이상. 얘는요. 23만 3,500원 대비 여전히 얘도 3만 원이니까 거의 뭐 15% 수준. 그나마 오늘 반등 나와서 좀 줄인 거고. 얘도 뭐 다 빠져 있는 10% 이상. 얘도 뭐 20% 가까이 빠졌었네요. 그러니까 의미 부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주장대로 윤정수 주장대로 쫓아오시면 돼. 그걸로만 끝나는 거야. 그걸로. 결론적으로 오늘의 그 문자 사인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850원 아까 매직 계산기의 기준이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관망하시고 목표 주가 그대로 유지를 해놓는데 이 범위는 관망이니까 추후 매수는 없이 차익 실현은 고점 대비해서 고점이 그날보다 더 높네. 얘를 갖고 있음으로써 행복한 거 아니야?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3%의 기준을 잡습니다. 일단 3% 조정 기준 얼마요? 27,500원이 이탈되면은 일단은 절반은 정리하자. 그리고 26,900원이 이탈되면 일단 전량 정리하자. 끝. 됐죠? 결국은 윤정도 말 듣고 들어오니까 뭐 현금을 2달 전부터 확보했네. 그런 건 필요 없고 결론은 윤정도 말 들으니까 대박이네의 기준이 되잖아. 대박이네. 그러네. 2차 전지 낙폭과대 개뿔 그냥 IT 최고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대선 공약 표준 만들어져. 그 바이든 대통령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2020년 거하고 2027년 거하고 그것도 같이 틈틈이 어차피 그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쓸 겁니다. 내년까지도 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차익 실현의 텍스트 자료까지 올려드렸고 문자로는 이제 지금 발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오면이에요. 안 내려오는데 왜 팔아? 내려와야 파는 거지. 가끔 가다 보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야 목표 주가 하시니까 매도하세요. 그건 제가 생각할 땐 건 정신 나간 친구들이에요.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목표 주가로 설정했다면 이해를 그래도 조금은 할 수 있는데 그냥 막연히 뭐 줄 몇 개 거놓고 뭐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뭐 지지 라인 또 눌린 구간 저항선 저항선에 부딪힐 겁니다. 그러니까 저항선에 부딪힐 겁니다로 해서 뭐 매도 세를 나가든가 그것도 아니고 목표 주가 왔으니까 매도하시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죠. 양봉인데 왜 파는 논리예요. 그래서 지금 뭐 문자 보내이라고 제가 이야기가 약간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문자 보낼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저 부분에 대해서 28,000원까지 또 올라오네. 고점 넘기면 고점 넘기는 기준에서 또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급 범위가 만약에라도 수급이 더 들어오면은 매수 사인으로도 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닉스를 먼저 보고 우리는
그 다음 보고 그 다음 보고 그 다음 보고 단계별로 지켜보겠다. 그게 뭐 나쁜 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에 밀려 내려갔을 때 차익 실현 범위를 3%까지 보는데 주가가 강한 애들은 안 밀려요. 2차 전지 우리가 공격적으로 들어갈 때 7월 23일까지 그 강력한 매수를 드릴 때 2차 전지도 안 밀려. 어지간해서는 안 밀려. 중간에 이제 휘청된 적도 한번 있었지만은 뭐 고점 대비해서 뭐 심한 애들은 50%까지도 밀렸잖아요. 4월 달에 5월 달에 고점 4월 고점 대비. 근데 우리는 분할 매수를 했고 유지했고 힘겨워하신 거 다독거려 드렸고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으로 형성이 됐고 그 수익 때문에 오늘날까지 버티고 있는 거고 수익 때문에 손실이 아니라 뭐 손실이 적어서 버티고 왜 거짓말을 들을래? 수익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여러분들이 확장해서도 보실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문자를 발송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버벅여요. 제게 그 저기가 뭐라 그래요? 크롬이에요 이게? 크롬이라 그러나? 아니, 그쪽이 좀 버벅여가지고 페이지가 넘어가지를 않아. 하여간에 제가 뭐 잠시 후에 또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에 PPT 있나요? PPT? 기존 PPT? 없나? 뭐 텍스트 자료하고 제가 같이 또 보고 설정할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누적 수급이 좀 들어오다가 꺾여졌어요. 아쉽게도. 근데 오늘 뭐 20만 주 정도 유입이 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거고요. 차익 실현 지금 문자로 올려놨는데 어떻게 해야 돼? 차익 실현에 대한 교육 자료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에? 그래 안 그래?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올리셔? 교육 자료 이렇게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교육 자료. 차익 실현 문자 나갔으면 답답하네. 확 그냥 막 그냥. 그리고 편입의 기준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 1주짜리 그거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영상 작업하시는 분. 한 명이 식사를 하면은 영상 작업하는 분이 지금 같이 보셔야지. 병행하셔야지. 자료들 넣는 거 지금도 모르면 어떻게 해. 다른 분들 마찬가지고 방금 출근하시는 분들도 한 명 식사하고 없으면은 자료가 안 올라가면 얘기를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 마이크론 그렇습니다. 9월 5일 날 이후에 별도로 그 잡아놓은 게 없는데 어제 원고에서 가지고 올게요. 9월 5일자 차트에서도 봐야 되고 어제 원고 하나 마이크론 11월 2일 건가요 그게? 오케이. 식사 관계 자리 바꿨고 올린 거야? 어제 걸로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그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뭐 10월 24일 같은 경우 문자가 무지하게 나갔어요. 매수 문자가 25,700원부터 계속 나갔죠. 그리고 11월 1일, 11월 2일 중간에는 없었나요? 문자가 매수 문자가? 그리고 실적 부분이 우리가 보는 한미반도체 HPSP, 주성엔지니어링 하고 비교했을 때 하나 마이크론이 그나마 표면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실적 전망치 부분이 가장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막 1조를 넘기는 종목이잖아요. 그 기준 따졌을 때 순이익이 1,600억이다 라는 부분 그리고 2,000억이다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 마이크론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아까 보신 것처럼 수급이 그렇게 뭐 월등히 긍정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변동성 매매 기준으로만 우리는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일 날 뭐 이베스 증권에서 보고서 나온 부분은 뭐 매우 긍정적인 실적 개선이 나올 수 있다. 지금 DDR5 같은 경우에 특히 DDR4, DDR5인데 DDR5 같은 경우에 지금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영향, 긍정적 영향 이런 부분이 설정이 된 거죠. 어찌됐건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다른 IT 소부장 쪽보다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거.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수급과 심리인데 심리 부분의 업황에 대한 해석이 매우 좋다라는 것과 수급이 일부 꼬였지만 손바뀜으로 놓고 해석한다면 뭐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다. 그러니까 9월 1일 날 포착이 돼서 당일날 상한가를 가고 22,000원에 포착돼서 22,100원에 그래서 이날 당일날 상한가 그래서 23%의 수익이 발생돼 있고 그리고 9월 뭐 이걸 이중으로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26%를 그렇게 해서 뭐 상한가 한 걸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0월 24일 날 같은 경우 25,850원 이후에 26,100원에 이렇게 검색기에 포착이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VI 발동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까지 설정을 해드렸고 고점 부분이 15%까지 지금 이 장에 10월 24일 날 지금 이 장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거지 나쁘지 않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하나 마이크론의 이 당시 기준에서의 뭐 상승률 그 포착되고의 상승 부분도 매우 뭐 긍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시장 낙폭에 좀 연동이 돼 있었죠. 그래서 요런 목표 주가 설정 그 기준 흐름에서 꺾여져 내려가는 것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24일 일봉하고 월봉하고의 기준 요걸 그대로 다시금 잘라서 올려드릴 텐데 뭐 주봉도 올릴 겁니다. 24일 기준 이후 그때 잘라놓은 이제 그 설정 범위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요 저점에서부터 잘라서 이제 올렸거든요. 이렇게 올리고 줄을 24,500원, 27,500원 그 당시 그어 놓은 줄입니다. 그 당시 그래서 요 부분에 차트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거래만 터지면 넘긴다 라고 설정을 한 건데 이날입니다. 이날 근데 결국은 이날 요 절반 25,000원대에 올려드린 요 라인에서부터 쫙 뻗어 올라간 거예요. 요 날에 요 기준.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가격의 기준이 딱 되는 거죠. 아주 못 떨어지게. 어제 기준에 좀 더 낮은 가격 20일 날짜는 요 가격 700원 800원으로 할까요? 그렇게 되고 지금은 어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잉태 확인형 교육자료 상승 잉태 확인형 준비해 주세요. 교육자료 상승 잉태 확인형 그렇게 해서 요 고점에 대한 기준 요 고점이 꼬리를 달고 돌리는 꼬리까지 이제 설정되어 있는 29,050원의 기준을 설정을 잡을 거냐 혹은 요 몸통의 기준으로 설정해도 돼요. 요 몸통 시초가의 기준 그게 얼마예요? 28,450원 요 기준 여기를 넘겨주면 돼요. 그런데 뭐 그것에 대한 또 큰 의미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 부분은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옳거든요. 요거 1,500만 주씩. 근데 시장이 지금 거래되면 뭐 5조가 깨지고 4조 원대로 내려와 있었던 4조 원대까지 내려왔잖아요. 4조? 그쵸? 전체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충분하게 그 가격 조정도 일정 범위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요. 요날 15% 오른 날의 거래량, 그 거래량이 650만 주, 600만 주, 오케이. 최소 범위 이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이미 거래는 터져 있다. 420만 주. 그럼 충분히 600만 주 넘기죠. 그러면 변동률에 대해서 이때 15%인데 그 이상의 변동률도 사실은 놓고 보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 자, 그래서 앞전에 표시해드렸던 범위가 요 라인을 넘길 것이냐 요거 하나 하고 또 요 라인을 넘길 것이냐라고 기준을 잡아드렸었는데 그때 요 자리에서 설정을 드린 거예요. 24일 날 10월 24일 날 요 자리에서 요 넘길 것이냐를 기준 잡은 거고 오늘의 기준은 상승 잉태 확인형이 완벽하게 형성돼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거래를 터트리고 움직임. 상승 잉태 확인형 교육 자료를 미리 올려주세요. 유료방에 미리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그거 보여드리고 또 설명드릴 테니까 영선을 넘기는 흐름이에요. 크로스 꺾임
전부 다의 기준과 함께 영선을 넘기려는 위치, 거기에 거래가 터지는 흐름. 그렇다면 이 거래가 이렇게까지 살아나 준다 했을 때 얘 기준은 당연히 이 고점을 넘기고 올라가는 게 옳죠.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야. SK 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를 넘겨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나 여유롭고 너무나 편해져 있는 상태 기준이 되죠. 너무나 여유롭고 너무나 편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3년 11월 02일 12시 17분에 일봉의 기준에서 지난 10월 24일 그 흐름 기준 곳을 넘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이제 올려드린 무료방에는 이렇게만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교육 내용을 다 안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진적으로 다 유료할 거예요. 이제 너무나 많은 거를 윤정도가 퍼드렸어. 그랬더니 뭐 고마운 것도 모르시고 뭐 또 어찌 보면은 유료 가입을 안 해도 그냥 뭐 무료로도 들으실 수 있고 그래 차별화가 안 되니까 이제는 차별화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렇게 이렇게 이거는 전 세계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교재가 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300년 전에 만들어 놓고 스티브 니슨이 그 분이 80년대 중후반에 전 세계로 뿌렸을 때 이렇게 정형화된 내용 이렇게 돼야 된다는 내용 하나도 없이 뿌린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교육을 한다니까 농담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상승 잉태 확인형이 뜬 이 하나 마이크론의 기준에 30만 주를 넘기면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30만 주까지 들어오진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죠? 20만 주대에서 꺾여져 내려갔었단 말이야. 그랬던 것을 지금 요 윗가격에서 다시 편입 설정이 형성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20만 주까지는 안 됐었네. 18만 주? 18만 주대에서 15만 주? 일부 꺾여져 내려갔는데 더 매수가 들어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뭐 말을 바꾸거나 이런 기준으로 설정하면 안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18만 7천 주 들어왔던 프로그램 수급 12만 주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26만 주예요. 요 이제 30만 주 되게 되면은 고점 넘기겠죠. 고점을 넘기든 첫 번째 1 고점을 넘긴다 그러면 매수. 15%까지는 따라 붙는다 했잖아요. 고점을 넘긴다 매수.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점을 넘기지 못하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만약에 들어온다. 얼마큼? 뭐 얼마큼이야? 30만 주라고 설정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18만 주보다 12만 주가 이 가격에 더 들어왔다라는 내용이 되잖아요. 손바뀜도 되고 뭐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도 되고 뭐가 됐든 결론은 우리는 26,900원까지 오늘 매수행을 드렸는데 지금의 가격에서도 15%까지는 따라붙는다. 그러니까 28,300원 넘기면의 기준과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30만 주의 기준이 설정되면 그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로 그렇게 해서 이 얼마나 뭐 행복한 위치입니까? 그리고 월봉 기준도 똑같이 잘라드릴 거예요. 월봉 기준에 조금 전에 이제 HTS PPT 기준의 월봉. 오늘 뭐 주성도 좋아요. 한미도 뭐 월등합니다. 굳이 뭐 문자 우리가 직접적으로 안 나가더라도 월등하고 LG전자가 눌리네요. 아쉽게도. 어찌됐든 그 상태에서 하나 마이크론의 월봉입니다. 월봉의 기준에 수급 범위가 10월 24일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이게 좀 꺾여버려서 아쉬움을 좀 토로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의 기준에서는 이제 수급 범위까지는 안 보고 주봉을 자를 거니까 주봉 수급 범위 보면 될 것 같고요. 23년 이후에 하나 마이크론의 월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요 기준에 월봉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까? 신고가예요. 어찌됐건
종가 기준으로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오늘은 뭐 주봉으로 봅시다. 주봉으로 보시죠. 주봉으로 보시고 요 기준을 5월 이후 그리고 7월 이후 2분기 이후 그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주봉의 흐름에서도 뭐 24,000원이 엄청난 지지 라인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 만약에라도 뭐 또 부정적인 어떤 전체 시장의 내용 때문에 시장이 이탈되고 얘도 미끄러진다 할지라도 지금 시장 대비해서 엄청난 방어력이죠. 이 엄청난 방어력. 그래서 이제 갭상승 부분을 안타깝게 갭상승 부분을 안타깝게도 이렇게 메꿔버려서 강세 추이 추세가 멈춰진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가졌는데 이 부분을 다시 뚫고 갑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발생돼 있는 게 뭐예요? 갭과 갭이 발생돼 있죠. 이 부분을 만약에라도 내일 강력하게 뛰어넘겨 준다면 29,000원 요 시초가 거기까지 갭 기준으로 설정을 잡고 원래는 이제 그 종가 기준으로 잡으면 되는데 그냥 뭐 29,000원의 기준의 명목으로 잡아서 이렇게 그러면 결론은 뭐가 되냐면 요 거래량 부분이 당연히 이번 주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거래량 부분 대략적으로 뭐 2천만 주의 기준 요 거래량이 넘겨지고 그리고 당연히 요 거래량의 70% 그러면은 7, 5, 35, 6, 7에 따지면 대략적으로 4천만 주 정도 기준을 설정을 잡고 요 정도의 흐름이라면 사상 최대치 저고점 넘기는 거에 대해서 의미 크게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를 잡아내주고 있는 그런 상태에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 얼마 안 남은 그런 기준에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얘도 똑같아요. 상승 장악 확인형으로 주세요. 주봉 기준의 요자락이 저는 뚫려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주봉의 기준이니까 그죠? 거래가 남아 있단 말이죠. 금요일. 그래서 분명히 이건 뚫릴 걸로 보는데 거래가 뚫려지기 전까지는 일단은 뭐 확인이 안 된 거니까 이렇게 중립 초록색으로 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의 거래가 이제 이번 주가 만약에 아니더라도 다음 주에라도 이렇게 실려진다, 터져준다. 그럼 뭐 무조건적인 고점 돌파의 기준은 당연시 해석을 하는 게 옳다. 응? 옳다. 그래서 요자락의 기준의 설정 범위를 좀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요 거래량. 요 거래량. 당연히 다음 주에 거래량까지. 됐죠? 그래서 요 위치가 시장 대비해서의 방어력, 주도력 이런 부분까지의 해석으로 가격 반발력의 기준의 종목을 잡을 것이냐 주도력의 종목의 기준을 설정할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설정할 몫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승력 확인형도 지금 교육자료 올려주시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내서 교육까지 장중에 더 진행시켜 드리는 걸로 기준을 잡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IT주들 삼성전자가 124,000원이 이탈돼서 짜증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돌리면서 나머지 종목군들의 흐름도 긍정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도 이제 뭐 아주 만족스러울 만큼의 흐름은 아니지만은 수급이 오전장보다 더 확장돼 있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4,800만 주짜리 종목에 26만 주 0.5% 이상 나쁘지 않아요. 자신감 가지시고 그렇게 해서 충분한 뭐 수익 범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10월 포트하고 11월 포트 다시 올려주세요. 그리고 9월 포트도 지금 8.6까지나 밀려 있는데 뭐 시장이 코스닥이 지금 뭐 그 8월 말 대비해서로 따진다면 9월 포트는 8월 말 기준이거든요. 8월 말 종가 기준으로 넣어놓은 기준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8월 말 종가 대비 17.5 빠져 있어요. 17.5. 2배 빠져 있죠.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도 대략 10% 그러니까 시장 하락률인데 시장 빠졌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얘네는 이렇게 밀려져 있더라도 충분히 돌려질 가능성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9월 포트의 기준에 이수 베타시스는 뭐 정리가 3만 원대 다 일단 다 정리 끝난 상태라서 이런 거 감안하면 포스코 DX는요 5만 6천 원의 차익 실현 끝난 상태죠. 이런 거 감안하면은 손익률은 줄어들죠. 월등히 줄어들죠. 그리고 9월 포트 또 이번에 10월 포트 10월 포트가 시장이 지금 여전히 5% 수준 조정이죠. 9월 말 종가 대비. 근데 1.6% 수준에 멈춰져 있는데 LG화학하고 현대차가 조금 안타깝게 많이 눌려 있습니다만 충분하게 돌릴 수 있는 또 하이닉스 대장 역할의 흐름 한미반도체 그리고 뭐 10월 말 종가 기준에 설정해 놓은 우리의 11월 포트는 이렇게 빵빵합니다. 비중을 하이닉스 55%까지 확장을 시켜놨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은 건 알지만 실제 여러분들의 포트로 채우셔서 수익 내시는 분들 드물죠. 2차 전지가 그랬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그 공포감들을 갖고 계실 때 우리는 오히려 엄청난 매수 사인을 강도 있게 드렸고 그 흐름이 매우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고 이 부분은 요 위에 부분을 다 소진시킬 것 같아요. 오늘 고점 넘길 것 같습니다. 얘는 13만 4,800원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절대 밑으로 던져주는 물량 제한적이에요. 출렁거리는 건 있어도 계속 그래서 3만 주대까지 나왔던 물량을 얘도 소진시키고 있기 때문에 IT 전체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보자. 얘는 30만 주의 기준. 아시겠죠? 나머지도 기준을 설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오랜만에 거래 터지긴 했지만 전체 시장 거래 대금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보시고 포트폴리오에는 한미 반도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 거래 대금 최상위. 거래량은 의미 없습니다. 거래 대금 최상위 기준에서 보시고 루닛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시고 얘네들 꼬리 달리면 단기 공략 들어가신 분들이든 기존 물량 갖고 계신 분들이든 차익 실현 범위 설정을 잡으십시오. 아시겠죠? 유튜바이오인가요? 이번에 신규 상장 이게 신규 상장인가요? 우회 상장인가? 모르겠다. 하여간에 오늘같이 좋은 장 소외되지 않으셨기를 오늘 소외되셨다면은 이제부터는 제대로 함께 수익을 잡아내실 수 있기를 자 그렇게 하시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메인 화면에 이 링크를 저쪽으로 바로 주는 방법은 없어요? 새로운 창으로 저쪽으로 바로 주는 방법 없다고?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들어오고 그 얘기를 못 알아듣나?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자꾸 이렇게 해놓을래요? 못 알아들어? 녹화하면서 계속 이런 거 지적사항이 계속 나와서 이런 내용이 외부로 계속 나오는 거 안 창피해? 내부자들도? 이 못 알아들으셨어요? 지금까지도? 새로운 창 띄울 수 있잖아. 띄웠었잖아요. 새로운 창으로. 그런 거 같은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전화번호 왼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마지막으로 검색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1500-1에도 지금도 종목이 많아요. 사실 2차전지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루닉과 알테오젠의 기준에서의 개별 매매 기준 그 다음에 에코프로까지도 올라왔어요. 꼬리 달리면 어느 종목이든 우리 종목이든 남의 종목이든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 범위